자, 이제 챗봇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챗봇의 미래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에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것만 끝나면 이 웨비나 들으신 분들에게 어떤 그 혜택을 드릴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챗봇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앞단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 FAQ형이라는 거에서 이런 매니책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키워드 인지형으로 많이 바뀌어요.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챗봇 기능이요. 근데 이게 저는 향후에 머지않은 시점에 AI형으로 분명히 옮겨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매니챗 쓰듯이 AI형을 바로 쓸 수 있다. AI형을 누구나 쓸 수 있다. 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AI는 뭐 플랫폼이 텐서플로우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NLP라고 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게 하는 걸 지금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다 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세일즈를 잘하는 그런 사람의 어법 특성이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1년 내내 세일즈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녹취를 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AI한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둑, 예전에 클래식 바둑 기보를 넣었을 때 나온 알파고가, 이게 또 AI죠. 알파고가 이세돌이라는 사람을 이겼잖아요. 이세돌이라는 그 기사도 엄청나게 능력 있는 기사죠. 세계 뭐 1위, 2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둑 기보를 배웠던 AI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세일즈맨을 배운 AI가, 뭐 이거는 고가 아니라 소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AI가 되지 않을까요? 세일즈를 제일 잘하는? 이거는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알파고 있잖아요. 이 알파고는 이 그걸 뭐라 하더라? 모니터링 러닝인가? 아무튼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을 한 AI였어요. 그런데도 이 알파고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알파라는 업체에서 그냥 알파라고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냥 버려둔 애예요. 그래서 알파라는 놈이 똑같은 놈이 그냥 모니터링 안 하고 계속 지 마음대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배운 이 두 놈 중에 하나를 알파고랑 했더니 얘가 5대 0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게 또 혼자서 아무렇게나 해서 바둑을 뒀는데 이 지금 알파고를 이겼던 얘를 24시간인가 만에 이겼어요. 지금 현재 이 AI가 그 구글의 GDN의 그 애드워즈 있잖아요. 구글에 광고하는 거. 구글에 광고할 때 최적화할 때 예전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AI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최대화하는 거를 알아서 하는 AI예요. 다시 제 설명 잘 못한 것 같은데, 옛날에 이세돌 기사를 이겼던 알파고라는 이 AI를 이겨먹은 알파라는 AI가 있는데 이 이길 때 뭐 몇 주인가 몇 달인가 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AI를 만든 게 있는데 걔는 24시간 만에 이 AI를 이겼어요. 근데 지금 이 AI가 그 알파고도 이긴 AI를 이긴 AI가 현재 구글의 모든 광고를 자동으로 돌리는 광고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글 광고 돌리는 사람 많지 않지만 해외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걸 이 AI가 지금 관장하고 있다니까요. 당신 이거 최적화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최적화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람보다 최적화를 더 잘하는 확률이 70%래요. 예전엔 절반도 안 됐어요. 근데 현재는 70%가 사람보다 훨씬 더 최적화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100% 사람보다 잘하겠죠. 근데 이런 전 세계 모든 구글 광고를 관장하는 AI가 있는데 세일즈맨 하나가 이야기하는 패턴을 익히지 못하겠어요? 금방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 패턴을 익힐 수 있는 AI가 나왔는데 그 AI가 그 패턴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의 기반이 된 이 세일즈맨보다 훨씬 더 잘 팔겠죠. 그것도 24시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일즈맨의 어투를 배운 이 챗봇이겠죠. 챗봇이 얘는 세일즈 챗봇이라고 할게요. 세일즈 챗봇이 페이스북 내에 특정 포스트를 봤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그거 관심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혹시 구매할 생각이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하겠죠. 근데 이 페이스북 포스트를 읽고 이게 이 리스트로 들어가면 이 리스트한테 이 챗봇이 계속해서 세일즈를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그 탈퇴라든지 이거는 이제 사람 마음이죠. 그러면 이 탈퇴가 최소화되도록 또다시 이 챗봇이 배울 거잖아요. AI니까 점점 바이 쪽으로 많이 가도록 이 AI가 배우겠죠.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의 특정 포스트를 읽고 거기에 인게이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DB가 되면 이 DB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키워드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미리 얘기해 놓은 그런 그 정보만을 특정 시점에 전달하든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세일즈맨이 가서 세계 최대 세일즈맨이죠. 세계 최대 세일즈맨이 가서 이런 거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저처럼 간단하게는 안 하겠죠.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이탈하는 사람들은 줄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겠죠. 이거를 24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특정 언어만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일즈맨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여러 나라에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세일즈맨 어투를 배워서 그걸 전 세계 언어로 할 수도 있고 각각 국가에서 제일 잘하는 세일즈맨을 뽑아다가 그 사람들 걸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만 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후에 좀 더 가면 이제 뭐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제일 잘 판매하는 뭐 그게 중고차가 됐던 아니면 보험이 됐던 그런 거에서 제일 잘 파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그 대화 방식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에 사용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 이런 DB를 찾는 건 사실 우리에겐 힘들고 이거를 아예 패키지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어디선가. 저희의 임무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게 이 서비스를 엮어주는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구매하는 곳이 어디냐가 쇼핑몰이잖아요. 이게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쇼피파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이 될 수 있는데 이 쇼핑몰들은 하나같이 샤피파이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잘 판매가 되는 곳이잖아요. 아마존이건 이베이건 찰리 쇼핑몰보다는 더 잘 판매가 되잖아요. 그 잘 판매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뢰를 해서 그래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내가 가품을 받던지 다른 상품을 받던지 하게 되면 100% 반품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서비스가 더 좋고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배송도 빠르고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 이베이에서도 셀러가 허접하게 팔거나 아니면 나에게 연락을 안 해주면 그거를 컴플레인을 걸면 이베이가 중간에 중재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 이름 있는 쇼핑몰들은 구매 자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 입점하고 이베이에 입점하고 해서 판매하는 상품 자체는 내 쇼핑몰에서 팔든지 아마존에 팔든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내 쇼핑몰에서 팔면 아마존에 줘야 되는 수수료를 안 주니까 훨씬 더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팔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마존에 가서 사는 이유는 이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프라임 가입을 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프라임 가입하는 이유 자체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맞나? 블록체인. 아예 비트코인 팔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은 하나의 그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다 는 틀렸어요. 물론 블록체인이 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코인이 나오긴 하지만 그 코인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그 비잔틴 제너러스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0인 사람들끼리, 신뢰가 서로 0이에요.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짙게 해볼게요. 이 짙은 애는 허연 애가 나한테 사기칠 것 같고 허연 애는 이 빨간 애가 나한테 사기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게 가격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파는 놈이 믿음이 안 가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식인에 가보면 이베이에서 뭐 명품 옷을 찾았는데 이게 진품인지 구별해서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쇼핑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블록체인은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은 서로 신뢰가 0인 사람들끼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블록체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흰색한테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상품을 받죠. 이게 다 이루어질 때 이 상품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이야기한 상품이 맞고 파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거기까지만 하죠. 이 세 가지 조항이 만족이 되어야 돈이 얘한테 간다 라고 하는 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에. 보통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사람이 찰리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찰리라는 사람의 웹사이트라고 하지 말고 찰리라는 사람의 세일즈 챗봇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상품을 사고는 싶어요. 근데 사려고 하니까 이 몰은 못 믿겠어. 얘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걔한테 우리 블록체인으로 하자. 네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라.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넣게 해서 넣은 다음에 상품이 실제로 갔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더리움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마이너라고 보통 부르는데 걔네들한테 이 블록체인을 조금씩 그러니까 코인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쓰면 거래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거래할 때마다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뭐 요즘처럼 이더리움 마이닝 많이 하면 한 10,000원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비용을 거의 0까지 낮춘 체인도 요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이제 대중화 분명히 될 거거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거. 그러면 이런 쇼핑몰들은 결국에는 그런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봇이 대중화되고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한 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이게 막 요즘은 뭐 돈 세탁한다 막 이런 되게 저급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순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도 아마존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스타일 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보면 이 챗봇이
쇼핑몰을 대체한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전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현재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우리나라에서 롤아웃이 아직 안 되는데 안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고 결제하게 할 수 있고, 현재는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상품 리스팅을 하고 그걸 클릭하면 쇼피파이 스토어로 와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특정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스타그램 안에서 결제하도록 받아준, 대신 이 결제를 받아주는 서비스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둘 다 같은 회사니까. 거기다가 이제 AI가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점점 세일즈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언어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봇프레스라고 하는 게 워드프레스를 대체하는 게 봇프레스거든요. 봇프레스는 채팅 봇으로 아예 그냥 워드프레스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그래서 특정 사이트 주소를 치면 웹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채팅 봇이랑 만나요. 걔랑 채팅을 하고, 아 네가 원하는 정보가 이거야? 그러면 그 링크로 보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채팅 봇으로 가면 세일즈 봇이 나와서 걔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 특정 주소로 가면 그 고객 관리, 그 커스터머 서비스 봇이 나와서 고객의 뭐 불만을 받아준다든지 막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사이트도. 그러니까 쇼핑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리치, 이거는 이제 여기 뒤에 글리치라고 하는 로고가 있는데 검은색에서 잘 안 나서, 이 글리치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비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코드 스니핏 같은 거를 거기다 게시를 해놓으면 그걸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저도 걔네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코딩을 써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렇게 많은 코드가 있진 않지만 한 번쯤 가보시면, 예전에는 그 쇼핑몰 만들 때 뭐 2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렇지 않고 워드프레스랑 글리치 하나만으로도, 혹은 봇프레스랑 글리치 같은 것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프로페셔널에 맞는 것 같은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대중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민주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세일즈 퍼널, 그죠? 세일즈 퍼널, 판매 퍼널이라고도 하고, 세일즈 퍼널,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 그리고 또 챗봇.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제 글씨를 와콤보드라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를 잘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악필인데 여기서 글이 잘 안 써져가지고 잘 안 보이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뭐 광고도 아까 전에 뭐 리타게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번 뭐 이거 그냥 무료로 나온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고요.